창업가는 태어난다. 이 한 문장 어떻게 들리세요? 김진수 작가의 이 도발적인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습니다. 김진수 작가를 선한 창업가인데요. 과연 창업이라는 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정말 소수에게만 주어진 어떤 소명 같은 걸까요? 오늘 이 책의 핵심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을 쓴 김진수 작가, 이분은 그냥 성공한 사업가? 딱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분의 주장은 수십 년 동안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관찰하면서 얻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결론이거든요. 이분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을 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이라는 한국전력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일 불안정한 미국 스타트업으로 건너가죠. 혼자 시작한 회사를 500명 규모까지 키워내고 그 다음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생판 모르는 목재업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창업가는 태어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현실이 정말 냉혹하구나 싶어요. 보통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버틸 확률 30%래요. 그런데 기술 스타트업은 고작 10%입니다. 10개 중 9개는 10년 안에 사라진다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길인데 왜 자꾸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등을 떠미냐는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럼 대체 그 특별한 기질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 책의 핵심 철학이 나오는데요. 저자는 이게 무슨 유전자 문제? 이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소명,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자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가져오는데 해석이 아주 독창적이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 이 구절에 딱 꽂힌 거죠. 여기서 장사가 뭐겠어요? 바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재능,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창업가적인 재능을 받았는데 쓰지 않는 건 창조의 낭비다.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걸 정말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에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 붙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창업가는 저자에 따르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재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좀 어려운 이웃들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냥 돈 버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자는 비즈니스 세계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개척자 그리고 관리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개척자는 일단 움직이면서 생각해요.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만들고요. 자기 직감을 믿죠. 반면에 관리자는 움직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단순한 걸 오히려 복잡하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나 계획서를 꼭 필요로 합니다. 어떠세요? 좀 더 끌리는 쪽 혹은 이거 난데? 싶은 쪽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이게 이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개척자의 사고방식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저자 본인 이야기인데요. 캐나다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버려진 목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걸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게 아이디어죠. 근데 목공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를 봅니다. 독학하는 거죠. 이게 실험이에요. 그리고는 대단한 설계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뚝딱뚝딱 제재소를 짓기 시작해요. 바로 행동이죠. 물론 실수도 엄청 했겠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요. 일단 움직이고 하면서 배우는 것. 이게 바로 개척자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개척자 정신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저자가 말하는 핵심적인 태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열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저자가 말하는 열정의 뿌리는 간절함에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한다는 그 간절함이 곧 열정이 됐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취미 같은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아주 강력한 힘인 거죠. 두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저자가 미국 첫 직장에서 일할 때 초과 근무 수당도 안 나오는데 주 80시간씩 일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에 더 기여하고 싶고 뭔가 더 해내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부지런함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음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타고난 성향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의식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자가 신입사원일 때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엄청 비싼 컨설팅 회사에 맡기려고 했대요. 근데 그걸 보고 아니 잠깐만요.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상사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꼈죠. 보세요. 월급 받는 직원이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완전히 사장님이에요. 남의 게임을 내 게임처럼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진짜 타고난 창업가에게 사업은 그냥 돈 벌려고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 자신,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벤처들이 실패하는 걸까요? 저자는 아이디어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무슨 부업처럼 200% 집중하지 않는 태도, 투자받은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펑펑 쓰는 것,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가 곧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했던 그 간절함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은 창업가만을 위한 책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당신이 창업가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재능, 즉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내 달란트가 뭔지 발견하고 그걸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할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능으로 당신은 무엇을 세우시겠습니까?